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뽀개기 TV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의 청약 관련된 분양 가격과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청약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조금 방송상의 차질로 인해서 이미 청약이 끝난 상태에서 일단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리뷰의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청약 일정 안내인데 모집 공고는 2월 26일 기준이었고요. 예, 오늘이 지금 3월 11일이기 때문에 아파트 2순위 접수가 지금 이제 일정이 나와 있고 3월 9일이 1순위 당해 대구 지역, 어제 3월 10일이 1순위 기타 지역 접수로 아마 마감이 됐을 거예요. 오늘 아마 2순위는 끝까지 가지는 않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 3월 17일이 당첨자 발표 당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9일에서 4월 2일까지 계약일이다.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분양가와 공급 세대수. 제가 왜 조금 전에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급은 총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계약금이 10%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중도금 60%에서 50%까지는 대출이 돼요. 대구가 현재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대출,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10% 6회차를 현금 잔압분으로 내는 것도 괜찮은 점입니다. 잔금 30%. 분양 가격을 좀 살펴보면 분양가가 생각보다 고분양가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84 타입 같은 경우가 약 5억대 초반에서 5억 6천까지. 생각보다 대구 지역의 그런 지역적인 거를 감안하면 생각보다는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심사를 통해서 나온 가격일 텐데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112 타입은 7억대, 7억에서 7억 5천까지, 150 타입은 8억 5천9백에서 8억 9천9백. 여기 또 8억 9천9백에 끊었네요. 8억 9천9백에 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도금 대출 때문이죠. 예.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8억 9천9백에 끊는 요즘 이 트렌드는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서울에 분양하는 데 같은 경우는 8억 9천9백구0에도 끊었던데 조금 좀 눈에 보이는 분양가 책정은 좀 안 하는 게 아무래도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어쨌든 다 분양이 되니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좀 티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다가 확장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보시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 한 3천만 원대 후반, 112 타입은 5,400만 원, 150 타입은 6,370만 원이라는 뭐 말도 안 되는 확장비를 지금 책정을 해놨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분양가 심사에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를 높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니까 확장비에다가 지금 다 녹여놓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쟁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줍줍도 일부 나올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고요. 너무 비싸요. 일단 확장비 부분은 뭐 분양가는 그렇다고 치고요. 어차피 여기가 지금 재건축인가요? 재개발인가요? 그런 류의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는 하는데 확장비까지 이렇게 높여놓은 거는 요거는 분명히 불호의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청약 체크리스트인데요. 예, 한번 뭐 홈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에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라고 하고요.
1순위 청약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순위. 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하면 1순위 안 된다. 대구 당의 기타는 경상북도까지만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연령은 이제 성인 만 19세 이상, 그리고 세대주만,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그리고 청약통장은 24개월까지 해야 1순위 요건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청약통장 예치금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산까지 2순위까지 오늘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심스럽게. 근데 일단 대구광역시는 모든 면적을 하려면 1000만원, 85 이하는 250만원 이상 통장이 있어야 되고, 102는 400, 135는 700, 네, 요렇게 있어야 된다. 경상북도는 200, 300, 400, 500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적용받습니다. 5년 이내에 당첨이 없어야 되고요. 주택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1순위 조건이고요.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걸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1순위를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공급 청약 방법, 뭐 청약은 어차피 지금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청약 자격은 일단 당에는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이네요. 네, 대구 6개월 이상이셨고요. 그 다음은 경상북도가 기타. 그리고 2순위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세대원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당첨 제한은 1순위에는 5년 이내,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무주택, 1주택, 무주택은 가점제, 1주택은 추첨제. 네, 이렇게 간다는 내용이고요. 청약통장은 24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본인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점수 잘못 넣으면은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뜨면은 뭐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청약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 잘 챙겨서 앞으로도 청약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한번 다음으로 살펴가 볼게요. 자,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대학 입시로 얘기하면은 뭐 수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따로 이제 특정한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청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추천이라는 청약이 있고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가 있어요. 일단은 청약자건은 기본은 다 무주택이에요. 예, 무주택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말 그대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에,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생초는 세대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그리고 혼인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청약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주는 생초부터는 세대주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다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요. 다자녀까지는 6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되고, 생초랑 노부모는 24개월을 경과해야 된다. 예. 청약 가능 면적은 기관과 신혼은 84까지, 예, 그리고 다자녀는 84 전타입 다 가능하다. 생초는 84까지, 노부모는 전타입 다 가능하다. 요거는 아마 85를 기준으로 아마 나뉜 걸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건설사에서 배정된 물량에 따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300%를 뽑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 청약 시 세대원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나와 내 아내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청약 시엔 한 몸이고요. 거기에 자녀와 각각의 부모,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님까지가 세대를 판별하는 기준이고요. 형제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가 같은 주소 안에 있어도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인이고 주택 여부도 관계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이번 1순위 때도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뭐 기관 추천 같은 경우 뭐 종류가 다양해요. 예, 기관 추천 장애인도 있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청약 예치 금액은 84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요만큼씩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배정 세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청약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각 기관에서 이제 공고문을 통해서 자격 요건에 맞으신 분들이 사전 접수를 했고요. 그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이미 당락을 결정해서 통보가 가면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특별공급 때 접수를 따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기관 추천입니다. 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자격을 따로 뭐 이렇게 체크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특별공급 일자에 내가 자격을 확인해서 청약을 넣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소득 기준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7년 이내, 예,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여야 되고 뭐 자녀 여부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들어갑니다. 소득 기준이 들어가서 외벌이일 때는 이제 우선 공급 70%를 충족하려면 위의 금액을 이하로 충족해야 되고요. 맞벌이일 때는 아래 금액을. 그리고 상위 소득 30%는 이제 뒤로 빠지는 30%, 일반 공급 30%인데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충족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금액을 증빙하는 거는 근로자인 경우는 위의 경우를, 자영업자인 경우는 아래의 경우, 보험 모집인, 기초생활수급자, 뭐 비정규직 근로자, 무직자, 기타 등등도 다 이러한 서류 입증 제출 서류를 통해서 소득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소득 증빙, 내 소득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자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이죠.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급 세대수는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순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84점 만점에 이 점수 기준을 받는 게 아니고요. 100점 만점에 아래 기준을 받아요. 예, 다자녀 점수 기준표예요. 그래서 이 점수 기준표를 통해서 이제 내 점수를 확인하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잘 기재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통상 인기 있는 청약지 같은 경우 안정적인 합격 커트라인은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80점,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했을 때 75점 이상이 되면 합격권이다. 그리고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좀 그러네. 조금 비선호가 되는 그러한 청약 경쟁률이 좀 낮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점 사이 정도 되시면 안정적인 합격 커트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점수를 잘 한번 판별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노부모 아까 말씀드렸던 직계종비속을 3년 이상 봉양한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점수는 1순위 청약 점수랑 같은 동일 기준인 84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아래에 보시는 요 점수를 잘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뭐 요새 전체 가점 인플레가 심해서 경쟁률이 세고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은 최소한 되셔야 돼요. 이게 안정적인 커트라인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슬아슬한 게 60에서 70.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데는 아마 한 50점 정도 되는 커트라인이면은 안정권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40점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결과는 나와봐야, 합격자 당첨자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요 정도 선이 아닐까, 안정권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생초. 최근에 정부에서 이 생애 최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면서 이게 이제 특별 공급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초는 세대원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주택 구입 여부가 없어야, 주택 소유 사실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와 그 다음에 혼인을 한 가정이 해당이 되고요. 생초도 소득 기준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160% 이하로 되어 있고, 이제 우선 공급은 130% 이하. 예, 요렇게, 그리고 160% 이하. 일반 30%. 요렇게, 요 생애 최초.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득 증빙은 아까랑 동일해요. 예. 아까 신혼부부에 나왔던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세 납부 제출 서류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생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소유 여부가 애초에 아예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점이나 그런 부분이 없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추첨제로 하는 걸 같아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생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청약을 많이들 하신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요거를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마쳐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양질의 새로운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차질이 있어서 좀 늦은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에는 일정에 맞춰서 좋은 방송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